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룡쌤입니다. 시즌3 10편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종목 편에서 5번째입니다. 바로 전편에 SPG 이야기 했어요. 감속기 양대 강자다. 그 다음에 국내 유일 3종 풀라인업 다 가지고 있다. 삼성, LG, 레인보우 다 잡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0편은요. 모터의 강자 사면입니다. 자, 사면하면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빅테크 두 곳과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공급이 임박했다. 그리고 3in1 통합 솔루션,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자,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도 3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기업도 있었구나. 그리고 빅테크 공급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그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면이라는 회사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198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24년도에 코스닥에 특례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면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부품 회사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모션 컨트롤 쪽에서는요 진짜 전문가입니다. 자, 우선 모션 컨트롤이 뭔지 모르시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로봇, 자동차, 방산이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을 모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우선 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모터에서 만들고요. 힘을 조절해야 되는 게 감속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신경처럼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합한 유일한 우리나라 전문 기업입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옛날에는요 CPU, 메모리, 배터리를 따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모듈을 통째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부품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따로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통합으로 묶어서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경량화 시킬 수 있죠. 한 번에 다 만드니까. 그리고 출력도 좋고요, 고집적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구조도요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자동차에서 거의 7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한화, 천궁 들어보셨죠? 네, 천궁에 또 사면에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에서 7%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로봇과 항공에서 2에서 3%, 그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21% 정도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자, 한 회사가요 모빌리티, 방산, 로봇 3개의 산업을 동시에 진출을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면의 진짜 무기가 3in1 통합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 관절 하나당 모터 1개, 감속기 1개, 제어기 1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in1이라고 얘기를 했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전에 따로 해서 부품을 조립할 때랑 3in1 모듈 하나를 통째로 해서 조립할 때랑 어떤 차이가 나냐면, 무게는요 30% 정도 가볍게 할 수 있고요, 부피는요 40% 정도 작게, 가격도 20% 저렴하고요, 조립 시간은 50%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면이 이쪽만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HAMR이라고 얘기하는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 완료했어요. 그리고 실제 양산도 가능하게 만들어놔서 앞으로는 이쪽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앞에서도 이야기 해본 적 있죠. 정부랑 학계랑 기업이 같이 해서 작년 4월에 출범을 한 여기 멤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휴머노이드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핵심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위상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면을 더 봐야 되는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작년 11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면이 미국 빅테크 두 곳이랑 휴머노이드 관절용 액추에이터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빅테크 두 곳이 어디냐면요. 네, 거론되는 유력 수주처가 테슬라 옵티머스랑 피규어 AI랑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글로벌 휴머노이드 4강 중에 3강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앞으로 시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6편, 7편, 8편, 9편의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어찌됐건 조금 잘 나가는 회사들인데 사면이 이게 돼버린다라고 하면요. 바로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야 정말 이 회사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어?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하나씩 뜯어보시죠. 우선은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게 모빌리티였어요. 현대차에서 조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 제품이요. 가변 밸브 타이밍 액추에이터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 전자식 조향 시스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방금 이야기한 제품들을요.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매출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방산이었어요. 이거는요. 한화에 납품합니다. 전기식 수평 안정화 장치랑 전기식 파워트레인, 그다음에 천궁2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무인 차량에 일체형 듀얼 3인 EPT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혁신 기업 100에도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로봇 이야기하고 있었죠. 로봇과 항공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멤버라고 말씀드렸고요. HAMR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 공급 임박 뉴스, 그리고 UAM 항공 모빌리티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빌리티, 방산, 로봇 모두 잘 돌아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로봇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자체 매출은 아직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거. 아마 5년 정도 뒤면요 거의 로봇 매출이 한 20%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빌리티 쪽에서 잘 나오기는 하지만 방산 매출도 사실은 K방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쪽도 괜찮습니다. 자, 24년도에 매출이 28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25년도에 67억, 전년도 대비해서 139% 올랐죠. 올해부터는요 아마 작년만큼 더 오르지 않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궁2가 수출이요 굉장히 빨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UAE에 4조 원 정도 계약 앞두고 있고요. 사우디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천궁2 잘 판다, 그러면 사면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서 전장에서도 무인이 화두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형 듀얼 3인원 EPT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정부에서 5년 동안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이후에 양산이 되는데 이게 된다라고 하면 방산 쪽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잘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주가 차트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9월 정도에는요 만원대였거든요. 근데 현재 보면 고점 7만원대를 찍고요 현재 조정 상태로 49,0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올랐죠. 거의 한 4개월 만에 거의 5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살짝 조정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라본 애들이 그 다음에도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올라온 이유를 명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가장 큰 이슈는요 미국 빅테크 공급 임박 소식입니다. 임박 소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장 바로 보여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긴 했지만 정말 체결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고점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방산 슈퍼사이클 말씀드렸죠. 천궁2 수출이 본격화되면 매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요 아마 주가는 또 기존 전고점 이상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부품 기업들 이야기 많이 했어요. SBB테크, SPG, 3연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남았습니다. 로보티즈와 휴림이 남아있는데 이 친구들은요 다음 편에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나라 부품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정말 강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저희가 완성품 업체들,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더 많은 부분을 부품 쪽에 실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결론은 돈 버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주가는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만 이 정도 되면 저희가 꼭 리스크 이야기를 하죠. 리스크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특례 상장을 하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측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도에 원래 미래 매출이 못해도 1,900억 원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900억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한 51%가 떨어졌죠. 그래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가능성도 살짝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돼버린다고 하면 정말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매출 늘어나는 것들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확인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영업이익이 사실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왜? R&D가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빨리빨리 늘릴 수 있느냐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생산 가동률이 좀 떨어졌어요. 24년도에 가동률 65%, 25년도에 가동률 53% 정도 됐는데 이제 본업 자체가 아까 모빌리티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이쪽에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폭증했었죠. 그런데 이제 조정 상태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요, 사실은 더 조정을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살짝 생각은 해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방산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 납품에 대한 이슈, 체결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은 미체결이다. 그래서 협상 결렬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10편 끝났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기업이죠. 하지만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1편은 로보티즈랑 휴림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이것까지 하게 되면요, 한국 휴머노이드 생태계가 완성이 됩니다.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하고 있고요. 휴림은 산업용과 서비스 로봇에 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웬만한 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구가 쌓이면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이상 재테크 길룡쌤이었습니다.